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주차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팀워크와 의사소통입니다. 이 팀워크와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 전에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목명이 창의적 공학설계 입문이죠. 그래서 이 창의적 공학설계 입문은 창의랑 공학이랑 설계라는 용어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차에 처음으로 다뤘던 내용이 공학과 창의성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그래서 공학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했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과학적인 원리를 응용해서 장치, 기계, 제품, 시스템 등을 개발하거나 이것들의 성능을 개선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과학 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원리를 규명하거나 분석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학자의 입문은 to do라고 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에 비해서 과학자의 입문 및 소명은 뭐라고 했나요? to know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학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었고, 그 뒤에 공학윤리에 대해서 다뤘었죠. 공학윤리가 왜 중요한지, 공학자가 어떤 제품이나 시스템 등을 개발했을 때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게 공학윤리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배웠던 내용이 창의성이었습니다. 자, 창의성은 제가 거의 60가지 이상으로 정의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창의성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발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창의성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것을 변경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창의성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쓰이는 기술이나 어떤 특성 등을 가져와서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에 적용해서 성능을 개선시키면 그것도 창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공학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학 설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공학 설계는 결론적으로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생각을 반영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죠. 공학 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풍요롭게 하는 제품, 시스템 또는 공학적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공학 설계의 특징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개방형 문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답안이 없다라는 것과 여러 학문들이 융합돼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일반적인 공학 설계 프로세스와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의 차이는 제 첫 단계인 문제인식 단계와 창의적 발상 도구의 활용을 강조하는 공학 설계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 거고요. 자, 이번 주에 다루게 될 팀워크와 의사소통은 이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 또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총 6가지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팀워크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팀워크의 장단점, 세 번째는 의사소통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소통의 2가지 기술 중에 하나인 기술문서 작성의 개요와 필요성, 또 다른 하나인 발표 기술 내용 중 탁월한 발표자의 개요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의적 의사소통 수단인 마인드맵이 무엇이고 이 마인드맵을 어떻게 작성하고 활용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 크게 2가지입니다. 팀워크의 이해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팀워크 이해하기. 팀워크가 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팀이 뭔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동의 목표나 성과물을 얻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팀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가장 많이 들어본 곳이 어디일까요? 스포츠죠. 스포츠는 팀 경기죠. 그래서 팀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스포츠입니다. 요즘 e스포츠도 팀이라는 용어를 쓰죠. 물론 e스포츠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하는 게임도 있긴 하지만 팀을 이뤄서 하는 경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스포츠 내에서 팀이라는 용어는 익숙하게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팀의 정의는 간단히 말하면 승리나 우승을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역할 또는 다른 기술들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공학자 입장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팀이라는 정의가 단지 목표가 다른 거죠. 스포츠는 승리나 우승이고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성과물, 즉 결과물,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이 될 수가 있고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뭔지 살펴보면 팀워크는 팀의 구성원들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지고 상호 협력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즉 팀워크가 잘 된다는 얘기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에 책임을 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스포츠에서도 똑같죠. 축구나 농구를 보면 각자 포지션이 있죠. 그리고 그 포지션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스트라이커는 골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골키퍼는 골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농구도 똑같습니다. 가드가 있고 센터가 있죠. 그래서 센터랑 가드는 또 각자의 역할이 다르죠. 센터는 리바운드나 득점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가드는 공을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처럼 공학적인 팀에서도 그러니까 공학에서의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구성원들이 자기가 맡아야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맡은 바를 책임을 지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이것들이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구성을 해서 최종 완제품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공동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각각의 개인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목표 달성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명확한 업무 분담, 적절한 책임감, 효율적인 시간 관리,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요구가 되겠죠. 자, 그럼 팀워크가 중요한 이유를 알아볼까요? 여기 지금 그림이 있죠. 팀워크라고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밑에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자, 우리가 앞에서 스포츠를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스포츠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둑이나 뭐 e스포츠에서 혼자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바둑도 혼자 잘하면 이길 수 있죠. 하지만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승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잘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팀을 이룬다고 이 팀이 무조건 훌륭한 팀은 아니죠. 서로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뭔가 상호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상호 협력 등이 안 이루어져서 팀워크가 약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럼 팀워크가 중요한 이유, 공학적 설계랑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학적 설계에서 팀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여기 적혀 있죠. 첫 번째,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모든 업무가 팀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하다 라고 되어 있죠. 특히 점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이나 기술 등이 하나의 학문이나 하나의 기술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융합이라는 용어가 트렌드가 된 이유도 그것이죠. 우리가 요즘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같은 게 단순히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자공학, 기계공학,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앱 같은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만 이러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제품을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공학적인 활동에서도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한 명이 잘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팀워크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창의성은 팀 활동을 통해서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내용을 발전시켜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협업 능력은 창의 융합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21세기 공학자의 핵심 역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 앞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요즘은 융합이 대세이기 때문에 혼자에서는 뭔가를 개발하거나 특출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1세기 공학자이죠. 그래서 협업하는 이 능력, 팀워크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 다음 팀워크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팀워크의 장점은 서로 다른 전문성과 사고 능력을 가진 팀 구성원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라고 하기보다는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금방금방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팀 구성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얘기가 있죠.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혼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모험과 도전을 통해 혁신 가능성 증대. 즉 혼자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난간에 봉착하면 좌절할 수도 있는데, 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이 또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있고 헤쳐나가고, 또 어려움에 도달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팀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도출한 아이디어이므로 쉽게 수용한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자기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태클을 무조건 걸지는 않는다는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팀 구성원 간의 서로 배움. 뭐 이거는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와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일하다 보면 이 분야에는 이런 게 필요하고 저 분야에는 저런 게 필요하구나 하고 배우는 점이 많게 되겠죠. 기술적으로 배우는 점도 있겠고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겠죠. 자, 팀워크를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와 리더십 함량 및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랑 뭐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팀워크의 단점은 무엇이냐? 자, 팀워크의 단점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대신 그 결과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혼자 하는 것보다 퀄리티 같은 것들이. 두 번째, 팀 구성원이 도출한 많은 아이디어 중 양질의 아이디어는 일부이므로 시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음.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막 던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막 던진 아이디어들 중에 진짜 핵심이 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는 많이 되지만 최종 결과물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효율성은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팀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어려워질 수 있음. 이건 이제 팀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되지 않거나 이럴 때 생기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팀 구성원 중에 한 명, 예를 들어보죠. 이 창의적 공학 설계 수업을 듣는데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학생은 자기는 학점에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업혀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서로 팀원들 간에 갈등과 대립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팀을 이루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 팀 구성원이 집단 사고 현상에 빠질 수 있음. 그러니까 팀 구성원이 그 팀의 어떤 자기 개인의 생각보다는 어떤 계속 같이 있다 보면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그거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제가 말하고도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개인이 하면 자기만의 사고방식이 있죠. 근데 이 팀으로 하다가 계속 팀 미팅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뭐 목적이나 목표 같은 게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와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팀 구성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음. 이것도 팀워크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팀워크를 위한 개인의 기술과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팀 구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팀워크를 극대화하려면 팀 구성원 각자가 사회생활의 기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사회생활의 기본 예의는 뭐 인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의 틀을 갖추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인성이라는 건 남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자기가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에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즘 그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고려하는 사항 탑5가 이렇게 쭉 조사하니까 나왔습니다. 채용 담당자 834명한테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은 게 인성이었죠. 전공보다 인성을 더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 능력보다 이 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더 높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채용 인재의 조건으로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인성, 즉 사람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 뭐 약속 시간을 지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갈고 닦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팀을 구성했을 때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어진 임무를 잘하고 참여도 잘하고 이렇게 할 때 말이죠. 근데 자기가 굉장히 실력은 뛰어나지만 자세가 성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만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훌륭한 공학자나 엔지니어는 자기 능력에 취해서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남들을 깊이 배려해서 적절한 페이스 등을 맞춰서 꾸준하게 이제 자기의 강점을 살려나가는 사람이 훌륭한 엔지니어이겠죠. 자, 앞 슬라이드에서 팀워크를 위해서 요구되는 게 인성이라고 했죠, 인성. 근데 너무 인성이라고 하면 브로드하고 뭔가 막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약간 구체화해서 팀워크를 위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극성. 적극적으로 뭐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극성이 발휘되려면 개인적인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책임의식이 없다면 적극성이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어떤 걸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성.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주어진 기간에 뭘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팀워크를 위해서는 이 개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참여도는 적극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토의나 토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능동적 의견 청취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만 말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의견도 집중해서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피드백 수용력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유용한 피드백은 구성원들이 미흡한 부분을 존중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예의 있게 해야지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하면 팀워크를 해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사소통은 명확하고 효과적인 발표를 기반으로 발휘가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하게 상대에게 전달을 하는 기술이겠죠. 너무 이게 다 상식적인 얘기라서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갖추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다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계속 꾸준히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